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집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사람마다 선호도가 틀리기 때문에 집을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딱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러이러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외에 혹시 또 주의해야 되거나 고려해야 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싱가포르에 처음 살러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콘도를 구하게 되면 4인 가족, 만약에 방 3개짜리를 구한다고 치면 거의 대부분 4,000에서 5,000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00불에서 10,000불 이상 하는 것도 봤거든요. 하지만 외곽 지역에 나오면 3,000불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저는 매달 월세에 나가는 게 너무 아깝고, 그리고 굳이 도심지에 안 살아도 크게 불편한 걸 못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방 3개짜리에 3,000불 이하로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처음에는 MRT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콘도에 살았거든요. 거기는 2+1이라고 해가지고 방 2개에, 그리고 굉장히 조그만 스터디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방이 또 하나 달려 있어요. 그게 가격을 내고 해서 3,200불 정도에 살았었는데, 지금 콘도에 이사하면서 평수도 더 넓어지고 방도 3개로 더 늘어났는데 대신 지하철역이 더 멀어지고 콘도가 더 오래된 콘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3,000불 이하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콘도 살아도 괜찮은데,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에서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 한국 와서도 강남 살면서 또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트렌드를 보고 이런 게 습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와서도 결국 오차드 근처에 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 가격도 틀릴 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 내가 선호하는 지역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쪽에서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사시는 데가 이스트 코스트인 것 같아요. 이스트 코스트는 대부분 한 4,000불, 5,000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중심부에서는 오차드를 중심으로 해서 노비나 그쪽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거든요. 그쪽은 한 5,000불, 7,000불 하는 것 같고 10,000불이 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주롱이나 아니면 부키티마 그쪽에 많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쪽 가격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원도 굉장히 많고 한국 식당들도 많아서 한국 분들이 사시기에 굉장히 편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마다 선호도가 틀릴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아이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콘도를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7시 20분에서 7시 40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보통 스쿨버스를 6시 40분에서 7시 그 사이에 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랑 집이랑 굉장히 멀면 스쿨버스를 너무 새벽에 타야 되니까 아이한테 힘들 수 있거든요. 국제 같은 경우에는 8시쯤 시작하는데도 그래도 아이들 보통 학교에 한 7시 10분에서 7시 20분 그 사이에는 다 스쿨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물론 집에 아주 가까우면 조금 더 늦게 탈 수는 있는데 대부분 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싱가포르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침에 아이들 잠 충분히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9시까지인가 등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막 6시 때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어리다면 집을 구하실 때 최대한 학교 근처로 구하셔서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콘도 근처에 공원이 있는 콘도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로컬 학교 들어가는 게 어려워져서 만약에 로컬 학교를 보내시기 원하신다면 한국에서 미리 준비하셔서 1년에 2번 있는 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정해주는 학교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로컬 학교 안 보내시고 전부 국제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국제학교가 뭐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그리고 우들랜드 쪽에도 있고 하는데요. 보통 뭐 노비나나 오차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학교를 가도 다 관계가 없는데, 아이가 만약에 서쪽 학교가 됐는데 동쪽에 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이 학교를 먼저 구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처음 싱가포르 오시는 분이라면 가능하면 지하철 근처, 몰 근처에 사시면 아마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콘도를 보러 다닐 때 에이전트를 끼고 봐야 될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싱가포르에서 처음 집 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에이전트를 끼고 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에 좀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프로퍼티 그루라고 있어요. 약간 싱가포르 부동산 사이트 같은 경우인데 거기에서 내가 직접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전시한테 맡기면 편하기는 한데 에이전시비를 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기 월세 곱하기 2 해서 그게 에이전시비가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갔다가 어떤 에이전트분은 콘도 월세 가격이 3,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나한테 에이전시비를 안 받고 집주인 에이전시랑
집주인이 낸 에이전시 B를 반을 나눠 갖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싱가포르 올 때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집을 구했고, 그래서 2년 계약을 하면서 2개월치 월세를 그 사람한테 에이전시 B를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구할 때는 내가 살고 싶은 콘도 한 두 군데를 정한 다음에 에이전시한테 연락을 해서, 그럼 에이전시가 그 두 군데 콘도의 빈집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다 예약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방문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럼 에이전시랑 같이 집을 쭉 둘러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데를 구하고, 대신 3,000불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는 에이전시 B를 안 내고 그 에이전시 분은 집주인 에이전시랑 B를 나눠 가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콘도는 3,000불 이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3,000불 이하일 경우에는 제가 에이전시 B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퍼티 그룹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밑에 에이전시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전화해서 나 그 집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찾은 집이거든요. 근데 프로퍼티 그룹에 광고를 올려놓은 사람 중에서도 집주인 에이전시가 있고, 또 집주인 에이전시가 소개한 또 다른 에이전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집주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에이전시 피를 안 내도 되지만, 만약에 집주인 에이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에이전시 피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이전시를 만날 때 내가 만약에 이거 계약하게 되면 에이전시 피 안 내도 되는 거지? 하고 한번 재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로얄층이라고 또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층간소음 만들까봐 1층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하잖아요. 싱가포르에서는 1층하고 제일 꼭대기층하고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놔요. 제일 꼭대기층은 제일 넓고 혹은 복층으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비싼 편이고요. 1층은 앞에 파티오 부분을 굉장히 넓게 빼줘요. 굉장히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아주 어릴 경우에는 그 앞에서 놀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집은 거기서 바로 앞에 풀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집도 있거든요. 이런 게 좋아서 1층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 주의할 점은 1층에 있으면 바퀴벌레나 개코가 들어오기 쉽다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바퀴벌레나 개코가 없는 콘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신랑 아는 분이 센토사에 있는 콘도에 사는데 뒷베란다 쪽으로 쥐가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가다 어떤 콘도가 있냐면 바베큐 핏이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층 정도에 있는 집이 있어요. 중간에 바베큐 핏이 있는 그 층에 사는 분이 베란다를 열어놨었는데 거기서 또 쥐가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벌레를 무서워하시는 분은 정말 1층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높은 층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콘도 중에 옥상에 바베큐 핏 하는 데가 있고, 뭐 자쿠지가 있고, 그렇게 옥상에서 약간 옥상 정원처럼 즐길 수 있는 콘도가 있거든요. 제 지인이 그런 콘도에 살아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자주 뭐 노을 같은 것도 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콘도가 4년 되고 5년 되고 하니까 그 옥상에 다 시멘트가 아니라 이렇게 나무 패널 같은 게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바퀴벌레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그 커다란 게 그 나무 패널 틈 사이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베큐 핏도 있고 사람들이 또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경치 보면서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옥상은 탑층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시끄럽고, 그렇게 큰 바퀴벌레들은 또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옥상에서 바로 밑이 본인 집이면 바퀴벌레가 막 날아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층이 낮을수록 부엌 옆에 있는 베란다를 보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문을 열어서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닫고 하는 데인데 거기는 사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로 막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콘도에는 바퀴벌레 약을 뿌려줘요. 콘도 전체적으로요. 그럴 때 바퀴벌레들이 피해서 그렇게 기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근데 정말로 한번 저희 신랑이 그 쓰레기통을 열었는데 정말 커다란 바퀴벌레가 거기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후로는 저희는 이거를 다 막아놓고, 테이프로 막아놓고 절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집을 구하다 보면 가구를 있는 집이 좋을까 없는 집이 좋을까 또 고민이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가구 없는 집을 선택했었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살다가 나갈 때 집주인하고 에이전시가 이걸 되게 꼼꼼하게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태가 아니면 그걸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년 계약을 하면 월세 2달치를 보증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까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린데 혹시 가구 같은 거 망가뜨리거나 뭐 스크래치 내거나
그런데 하필 또 집주인이 깐깐한 사람이라서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거나 할까봐 그냥 아예 가구 없는 집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어린 경우라면 집주인 가구가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저렴한 걸 사더라도 내 가구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전제품은 대부분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만약에 건조기가 필요한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런 거는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을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전등에 일단 불이 다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문 중에서 이렇게 앞뒤로 여는 문도 있지만 미닫이 문도 있거든요. 미닫이 문 같은 거 있을 때 문이 잘 열리고 잘 닫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콘도 중에 마감이 잘 안 된 콘도들이 많아서 어떤 콘도 같은 경우 이렇게 옆으로 미는 문이 아예 지을 때부터 뭐가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뻑뻑한 그런 콘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잘 빠지는지 물도 한번 틀어보시고 욕조가 있다면 욕조에도 물 틀어서 물이 잘 빠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혹여나 물이 잘 빠지지 않으면 그런 거 미리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싱가포르는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창문이 우리나라처럼 이중구조가 아니에요. 다 그냥 창문 하나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창문은 이렇게 옆으로 미는 창문도 있지만 어떤 창문은 이렇게 밀고 닫고 하는 창문이 있어요. 처음 사는 집에서 화장실에 있던 창문이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는 거였는데요. 창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라 열 때 이렇게 약간 위로 올려져가지고 열어야 되고 닫을 때도 이렇게 약간 위로 올려서 닫고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구조가 잘못돼가지고요. 처음부터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집을 나갈 때 집주인이 와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피다가 창문이 이상하다면서 저보고 창문 수리를 해놓고 가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웃집 분이 창문 회사에 다니고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집주인이 왔을 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다행히도 이웃분이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넘어갔지만 그분이 안 계셨으면 저는 원래 그런 창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제가 그 창문을 다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문이 있으면 한번 다 이렇게 열어보고 닫아보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창문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닫히고 열리고 하면 미리 에이전시한테 얘기하고 계약서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다 디테일하게 기입을 하는 거예요. 창문은 지금 상태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좀 오래된 콘도였는데 커튼이 계속 빛을 받으니까 좀 삭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낡은 커튼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닫고 열고 하다 보니까 커튼이 찢어졌나 봐요. 너무 낡았던 커튼이라서. 그래서 커튼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커튼 같은 것도 재질을 한번 잘 살펴서 이게 너무 낡은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미리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엌에서는 싱크대 문 같은 거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고요. 서랍 같은 것도 열었다 닫았다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약간 오래된 콘도인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서랍을 한번 꼭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이 콘도 보러 다니다가 그 에이전시가 부엌에 있는 서랍들을 다 하나하나 열어봤나 봐요. 그러다 갑자기 에이전시가 깍 소리를 지르더래요. 가봤더니 그 안에 쥐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리고 싱크대에 물을 틀어서 싱크대 밑에 물 이렇게 내려가는 호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물방울이 떨어지는 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드럼 세탁기 쓰잖아요. 드럼 세탁기 앞에 문을 열면 드럼 세탁기 문에 고무 바킹이 있잖아요. 고무 바킹 안에를 보시면 바로 보이는 부분도 보시는데 안을 이렇게 더 손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다녀서 보시면 그 안에 곰팡이 같은 게 피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미리 그런 거 다 청소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벽이 너무 지저분하면 페인트 해달라고 하면 페인트 해주고요. 에어컨 가스 점검은 주인마다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한번 얘기해보세요. 에어컨 가스 점검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케미칼 청소도 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세요. 근데 다 해주는 건 아니고 해주는 주인도 있고 아마 안 해주는 주인도 있을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청소를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집에 나올 때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했다는 그 영수증을 집주인 에이전시한테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에어컨 청소하는 데서 케미칼 청소를 해야 된다고 그만큼 에어컨이 지저분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케미칼 청소를 내 돈 주고 하려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 집주인 에이전시한테 혹시 모든 에어컨 케미칼 청소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구가 없는 집을 선호하긴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가구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집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구가 없다 이럴 경우에도 뭐 식탁이나 소파 같은 거 놔달라고 하면 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그럴 땐 좋은 걸 안 놔주니까 뭐 인테리어 이런 거 포기하고 그냥 뭐 잠깐 사용한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콘도비를 조금씩은 다 깎아주는 것 같아요. 저랑 신랑은 잘 못 깎거든요. 맥시멈으로 많이 깎아본 게 200불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은 정말 잘 깎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최소 200불 이상은 다 깎아주니까 200불, 300불은 내가 깎는다는 생각으로 흥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불 깎는다고 처음부터 200불 깎아서 부르면 당연히 저쪽에서 더 높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00불, 500불 뭐 이렇게 깎아달라고 해서 흥정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잘 흥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거는 능력껏 알아서 흥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조건들을 다 제시를 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면 입주하기 전에 한 번 더 가서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요. 그리고 입주 후에는 한 달 동안 여기저기 굉장히 꼼꼼히 보셔야 돼요. 한 달 안에 하자가 생기면 집주인이 그걸 다 수리해 주지만 한 달 이후에 하자가 생기면 200불인가 금액 내에서는 내가 그거를 다 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꼭 주의해야 될 게 절대 서양집은 구하시면 안 됩니다. 서양집을 구하시면 오후 햇빛이 들어오는데 오후 햇빛이 또 굉장히 오래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덥거든요. 정남향이 좋은 것 같아요. 해가 길게 들어오지도 않고 해가 비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북향이 좋다는 걸 또 어디서 봤는데 또 어떤 분들은 북향에 살았더니 곰팡이가 핀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정리한 건 여기까지고요. 싱가포르 처음 살러 오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알려주실 게 있으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